이러다 보니까 헌법 84조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결코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 면책, 이른바 재임 시의 대통령은 어떤 형사상이나 민형사상의 문제로도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재판이 계속되고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면 이건 대선이 다시 대행되는 거 아니냐,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교수님. 예.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가 아주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내가 대항마로 싸우겠다라고 예. 해서 이재명 대항마로 내가 나서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막 가는데 당에서 누구 하나도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전투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서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논법으로 따지게 되면 일단은 그 현직 대통령은 내후 해완의 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재임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소추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예요. 소추라는 말이 이제 글자 그대로 법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하.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수사는 된다는 거예요. 예. 수사 대상은 될 수가 있고, 아하. 그 다음에 기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이미 회부된 게 있다면, 이미 기소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은 계속 간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해석인 거고요. 아하.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근데 그 조항 자체가 자꾸에 얽매일 것 없이 그 조항 자체가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장치가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제 헌법학자죠, 허영. 허영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좁게 해석해야 된다. 예. 넓게 해석하다 보면 남용의 소지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취지를 봐야 된다. 헌법의 취지를 봐야 되지 자꾸에 얽매일 건 아니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 문제예요, 이게. 예. 이게 사실은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옛날에 홍준표가 대선에 나왔을 때 문제가 예. 홍준표가 그때 그 비타오백인가 예. 그 박스에다 돈 받았다. 그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1심무죄인가 2심유죄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성완종 경남기업과 네. 관련돼 있었나요? 네. 네. 그 당시에 하여튼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3심에서 그게 된다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문제 대통령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유야무가 돼버렸는데 예. 그때 이제 이론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게. 아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재판 계속 가는 거냐? 아니면 재판이 중지되는 거냐?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분이 이제 떨어짐으로써 그 문제는 저절로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예. 요번에 정말 형법 교과서에서도 뭐 연습 문제 이런 거 하나 볼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에 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하려면 많은 전제 조건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 정말 이재명이 그 모든 걸 다 뚫고 살아남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 그때 이제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내전 상태가 돼요. 아. 왜냐하면 지금 결론이 없거든. 결론이 없는데 이게 학술 논쟁이라는 게 결론이 납니까? 예. 안 나요. 학술 논쟁도 쉽게 안 납니다.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 주신 그 이야기는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그것도 지금도 너무 느릿합니다. 빨리 좀 수사가 돼서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차에서 그렇게 더디고 느려 터졌던 그 재판 과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선은 다시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소추라는 의미를 좁게 해석해야 된다. 예. 쉽게 말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그런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일단은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가장 확률이 큰 거는 위증죄하고 특히 그 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 전에 나오거든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모킹 거는 아주 그 많은 그 복잡한 그 범죄들이 아니라 좀 간단한 걸지도 모른다. 그 위증죄일지도 모른다. 이건 너무 간단하다. 이미 위증한 사람이 자백을 했고 예. 다 했단 말이죠. 다 자백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고 재판도 간단하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금방 판결이 나올 거고 1심, 2심, 3심 할 것도 없다는 거. 부를 증인도 없고.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 딱 되면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게 확실하거든요. 예. 그럼 집유는 나와요 최소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집유가 딱 되면은 확정만 딱 된다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무담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를 할 권리, 자격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깨끗하게 끝납니다. 위증죄 선거법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좀 늘어나가지고 대선 중에 이게 확정될 수가 있거든요. 대선 아하. 후보인데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막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그때 확정 판결이 딱 나버려요. 그럼 민주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네요. 그 뭡니까 X가 되는 거죠 정말. 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가 있고 당선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 당선 안 된다는 뻔한 거고. 그건 뭐 당선된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갖다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느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예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빨리 판단 내려줘야 됩니다. 예.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 원래 6개월 안에 내리기로 돼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끌느냐. 그때 그 김미리 판사인가 뭔가 그 사람이 이걸 갖다 1년 반 동안 끌었어요. 야. 반 동안 끌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예. 재판을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진행을 해서 빨리 결판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우리 국가를 갖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예. 집어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문한지는 몰라도 과문한지는 몰라도 우리도 뭐 시험 공부할 때 몇 권의 책도 집중하면은 웬만큼 다 파악이 되던데 뭘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모르다가도 더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증거 예. 부동의를 해버리거든요. 아. 증거 부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을 부르는데 뭐 200명씩 불러요. 하하. 그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몇백 번을 더 쉽게 말하면 재판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정치적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컨대 내가 딱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인 거죠. 재판을 끌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을 중지시키겠다 이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일단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조기 대선하자. 예.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탄핵해서 조기 대선하겠다. 두 번째는 꼬시는 게 있어요. 대통령 그 임기 단축 개헌하자. 하. 요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빨리 선거 치르자는 얘기예요. 똥줄이 타는 거죠, 얘네들이. 똥줄이 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네. 정말 하다 이제는 사법부까지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모양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예. 네. 좀 전에 그 사법부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판사 선출제를 하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 판사 땅땅땅 해가지고 지들 예. 판사 해가지고 판결 맡겨버려. 네. 그다음에 뭡니까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든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재명한테 유죄 때리면 너희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판사들. 네. 걔들은 항상 법 왜곡. 니들이 법을 왜곡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검찰을 공격을 하다가 지금 검찰 공격을 하다 모자라가지고 화살이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본격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고 이건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입법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입법부 독재를 하고 있고 사실 대통령은 뭐면 행정부는 지금 레임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행정권에도 간섭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사법부까지도 아주 노골적으로 사법 그 판사 욕을 하잖아요. 알죠? 어떤 의원이 뭐라고 올렸습니까? 그 변호사인가? 쌍시옷 비읍. 아. 그냥 쌍욕을 하는 거예요. 판사에 예. 대해서.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국에 이게 뭐냐면은 네. 인민재판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들 개딸들의 재판을 만들겠다라는 거죠.